이번 시간에는 연기 감지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온화식 감지기와 강연식 감지기 그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온화식 감지기는 구성 요소는 이렇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 내부 이온실 그리고 외부 이온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이온실 내부에는 방사선원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원들. 자, 이 방사선원들이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전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어떤 약간의 어떤 비대칭 부분들이 외부 이온실에 연기가 들어와서 전류의 흐름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 어려워짐을 감지를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세하게 작용이 되니까 그 신호를 증폭하고 그다음에 스위칭에는 그 증폭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스위칭이 닫아주는 어떤 그런 설비들 그리고 보호회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전압이고요,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전압이 0이고 전압이 커지고 전압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류이고요. 그래서 내부 이온실이고 외부 이온실입니다. 자, 내부 이온실은 연기가 들어갈 수 없고 외부 이온실은 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면 이만큼의 전류가 전압을 이만큼 걸면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압이 이만큼을 걸면 이만큼 그리고 전압이 이만큼 걸면 전류가 이만큼 그리고 전류가 이만큼 걸면 이만큼 걸도록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기가 발생하면 여기는 연기가 침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침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연기가 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자, 연기가 침입을 하게 되면 외부 이온실에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이온화가 되어 있는 전자의 흐름이 여기는 연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자가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연기가 여기에 전자보다 훨씬 무거운 연기가 포착이 됨으로 해서 전자의 이동이 어려워지죠. 전자의 이동은 전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이동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만큼의 전압을 걸었을 때는 요만큼밖에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원래는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되는데 요만큼의 전류가 흐르죠. 만약에 이만큼의 전압을 걸면 요만큼밖에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되죠. 이만큼의 전류가 다운되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 이온실의 이온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동작을 시키는 게 이온화식 감지기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온화식 감지기의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원리입니다.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이제 강원에서는 LED를 씁니다. 자, 적색 LED를 방사를 하고요. 그래서 LED를 이런 파장을 보내게 되면 화재가 나면 연기가 이렇게 침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이렇게 보냈던 광들이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수광부에 들어오겠죠. 수광부에. 이 수광부는 포토센서를 이용합니다. 포토센서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포토센서는 빛이 들어오면 전기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어떤 센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수광부는 수광량 증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광량의 증가를 가지고 동작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기 감지기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원리가 좀 중요하니까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전식 분리형 감지기입니다. 강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광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광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광부에서 수광부로 평상시 빛을 줍니다.
그러면 수광부에서는 포토센서를 이용해서 빛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포토센서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100% 주면 거의 대부분 100%가 들어오게 되고 100%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화재가 나면 연기가 침입해서 이렇게 연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광부는 빛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전기 생성이 줄어들겠죠. 자, 이것을 감지하는 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광부의 수광양 감소를 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광부에서 수광부 쪽으로 빛을 주고 수광부에서 수광양의 어떤 감소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호 변화로 바꾸고 그리고 제어 회로를 거쳐서 하지 신호를 내보낸다. 이것이 광전식 분류형 감지기의 원리입니다. 자, 설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가 3개네요. 자,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송광부와 수광부의 뒷벽면으로부터 1m 이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발광부와 수광부가 벽하고 발광부, 수광부 설치되면 그 벽면하고는 0.6m 이상 이게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송광부 이 뒷벽면으로부터는 1m 이내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광면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축의 높이는 이 축의 높이가 어떤 건축물에 이렇게 발광부를 설치하고 수광부를 설치를 할 때 이것의 높이는 전체 층고의 80% 이상입니다. 만약에 5m의 층고를 가지고 있는 높이다 그러면은 3m 이상의 또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 80% 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이내에 5 내지 100m 이상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축의 길이는 5m에서 100m 이하의 길이를 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공기 흡입형은 뭐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든 의미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제껏 광전식 감지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식이 있고 하나는 능동식이 있습니다. 자, 수동식은 두 가지가 있죠. 광전식 스포트형 그리고 광전식 분리형 이게 있고요. 이게는 능동식은 공기 흡입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식은 광전식도 그렇고 분리형도 그렇고 연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공기 흡입형은 이렇게 씁니다. 아스피레이터 이게 팬입니다. 팬이고요. 자, 이렇게 파이프를 설치를 하고 중간에 파이프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흡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파이프 내로 공기를 계속적으로 흡입하도록 해서 여기 필터를 거칩니다. 필터를 거쳐서 챔버에 줍니다. 자, 챔버에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발광부와 수광부와 이런 게 있듯이 여기에 발광부, 수광부에 빛을 줘서 검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흡입형은 능동형 어떤 광전식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불꽃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불꽃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소 생성물은 자, 열이 있습니다. 자, 열 가지고 온도를 감지하는 거요. 열 감지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열 감지기이고요. 그다음에 연기가 있습니다. 자, 연기는 연기의 농도를 감지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소 생성물에는 화염에서는 전자파를 내죠. 전자파라는 복사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 방출한 에너지를 검출하는 겁니다. 방출하는 검출해서 복사에너지를 검출하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자외선 부분하고 방출되는 부분이 적외선 부분으로 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부분들의 파장을 검출하는 게 적외선 불꽃 감지기, 그리고 자외선 불꽃 감지기, 자외선 영역을 검출하는 거, 그리고 적외선 영역을 검출하는 적외선 불꽃 감지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 기준들입니다. 자, 별표는 2개고요. 공칭, 감시, 거리, 공칭, 각도를 형식성의 내용에 따를 것, 그리고 감시 구역이 다 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요. 설치는 모서리 또는 벽에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방수형을 설치할 것, 그리고 감지기를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꽃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 사용 유무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잘 보시면 지하층, 무창층 중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요. 이 오동작이 많죠. 오동작인 비하재보가 많은 장소예요. 자, 환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요. 실내 면적이. 그리고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사이가 2.3m. 자, 이게 층고가 낮고요. 층고가 낮고 2.3m 이하예요. 그리고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예요.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적 기능이 있는 오동작이 많이 나니까요. 축적 감지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요런 장소에서는 요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기에 지하층, 무창층 4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2.3m 이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장소로 설치해야 될 감지기 종류는 8가지입니다. 자, 축, 복, 다, 불, 아, 광, 정,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지기들은요. 여기의 감지기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신속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감지기다. 그리고 비용이 비싼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적 방식의 감지기, 그리고 복합형 감지기, 그리고 다신호식 감지기, 그리고 불꽃 감지기,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그리고 강연식 불량 감지기, 그다음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그리고 분포형 감지기, 이 8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장소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하층, 무창층,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면적이 40제곱미터 작아요. 층고가 낮아요. 이런 곳은 먼지가 많을 장소이면서 비하재보가 많이 일어날 장소니까 여기에는 신뢰성이 높은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높고 이런 걸 감지해야 된다. 물론 축적 방식의 감지기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 이 보세요. 교차 회로 방식에 사용하는 경우. 자, 이 교차 회로 방식은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뒤에 배선 쪽에서 교차 회로 방식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교차 회로 방식은 감지기의 회로를 두 회로로 잡아서 하나의 회로가 동작을 했을 때는 동작을 하지 않고 두 회로가 동시에 동작을 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의 회로만 동작하지 않도록 한 거냐면, 자, 이 시스템이 혹시나 하나의 동작이 쉽게 되어서 동작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으킬 만한 그런 설비들. 특히 이제 소화 설비는 물을 뿌려줬을 때 큰 수송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교차 회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두 개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동작을 했을 때
떠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자체가 신뢰성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는 축적 기능에 감지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속도가 느린데 이것도 속도를 더 느리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축적형 수신기의 연결에 사용되는 축적형 수신기요. 축적형 수신기는 그 축적형 수신기 자체가 자 보세요.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신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축적형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호를 받게 되면 짧은 시간에 신호를 내보내도 경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20초짜리의 지연 축적형을 만들어서 축적형 수신기를 썼어요. 예. 썼는데 여기에 감지기도 20초 썼어요. 그러면 감지기가 20초 동안 화재가 계속적으로 떠야만이 신호를 보내주게 될 거고 수신기는 다시 20초 동안을 지연해서 내보내면 결국은 40초 동안 지연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적형으로 수신기를 썼을 때는 축적형 감지기를 쓰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속한 연소 확대. 자, 기름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 유류 화재는 화재가 너무 빨라서 혹시나 늦게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화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곳에는 일단은 뭐냐면 축적형 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축유, 유류 등 급속한 교축급 이런 쪽은 축적 기능이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 사용해야 되고 축적 기능이 감지기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지실층, 지하층, 무창층, 실내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2.4m 이하. 이거 물론 여기는 축적 방식이 감지기뿐만 아니라 8가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높이별 감지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높이별 감지기가 20m 이상, 그 다음에 15m 이상이 20m 미만, 그 다음에 8m에서 15m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서 좀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20m 이상, 그리고 15m에서 20m 미만, 뭐 거기 있는 책은 다 외우셔야 되겠지만 좀 더 한다고 그러면 8m에서 15m까지는 볼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자, 여기는 20m 이상 광불이에요. 광전식 중아날로그식 감지기 그리고 불꽃 감지기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m에서 20m는 광불이연, 광전식 1종, 그리고 불꽃 감지기 이온화식 1종, 연기 복합형 이 부분들은 15m에서 20m 미만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감지기의 공통 기준들입니다. 감지기의 공통 기준들 중에서 실내의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들은 1.5m 이상의 떨어진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설치하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원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주위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 유입구로부터는 1.5m. 그 다음에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거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도 이것도 20도씨 정온식 감지 온도도 주위 온도보다도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식 스포트형, 저온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 외우셔야 되고요. 완전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식 스포트형, 그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그다음에 저온식 스포트형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식이 있고 자동식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율을 감지를 하더라. 그래서 온도가 정해진 온도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빠르게 동작하느냐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느냐 가지고 동작하는 것들이고요.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에 도달했을 때 동작하는 것들입니다. 보상식은 자동식과 정온식을 합쳐놓은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m 미만이냐 4m에서 8m 미만이냐 그것도 내화 구조냐 기타냐 내화 구조냐 기타냐에 따라서 면적이 다릅니다. 내화 구조는 90 자동식 스포트 1종은 그 다음에 50 2종은
70, 40, 95, 9574, 9574, 74, 63, 74, 63,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m 이상 8m면 4530, 3525, 4530, 3525, 3525, 315.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이 부분들은 계산 문제로도 조금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입니다. 자,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 사용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입니다.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는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그래서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그다음에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그다음에 복도로서 보행거리가 30m 이상.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리니슈트, 파이프, 피터 및 덕트, 기타 유사유사한 장소. 이런 것들 설치하고요. 자, 설치 기준은 천장 또는 반자의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배기구가 있는 건 흡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배기구가 있는 곳은 연기가 빨려 나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서 출입구 가까운 곳 설치는 하는데 복도 및 통로의 보행거리는 1종, 2종은 30m, 3종은 20m, 계단 및 경사로는 수직거리는 15m마다 그리고 3종은 10m마다 감지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도는 보로부터 0.6m 이상. 뭐냐면 감지기를 설치를 할 때 내부 여기 설치를 하면 연기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그럼 여기 동작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벽에서 얼마요? 0.6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자, 높이에 따른 설치 바닥 면적 1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4m 미만은 1종, 2종 150m, 150제곱미터, 3종은 50제곱미터, 4 내지 20에서는 20m 미만은 75제곱미터, 3종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닥 면적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감지기의 설치 기준들이고 위에는 보행거리와 수직거리에 대한 기준들이다.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기준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설치 제외, 감지기를 설치 제외 장소. 일단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그리고 목욕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그리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먼지, 가루,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오동작이 많이 날 장소죠. 자, 먼지, 고온도, 저온도 장소, 파이프, 덕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 이런 것들, 그리고 흙간 등 외부의 기류가 있는 장소, 자, 이런 부분들은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부목천, 몽고, 파프, 흙간 이렇게 해도 요건데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감지기의 감지기 설치 감지기의 시험입니다. 감지기 시험이죠. 유통 시험입니다. 유통 시험. 자, 목적은 공기관의 유통 점검 상태를 목적으로 하고요. 테스트 펌프를 불어넣어 공기 누설 변형을 봅니다. 방법은 검출부의 시험공 또는 공기관의 한쪽 끝에 테스트 펌프를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콩쿠 등을 유동 시험 위치에 맞춘 후에 다른 끝에는 뭐냐면 마노미터를 접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공기를 주어요? 테스트 펌프 이것을 공기를 주입하고요. 그 다음에 마노미터의 수위 눈금을 100mm까지 올립니다. 원래 0에서 100까지 끌어올립니다. 수위를 정지시킨다.
시험 코크 등에 의해 송기구를 개방하여 상승 수위가 2분의 1까지 50mm까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 누설되는 거고 너무 늦다 공기관이 변형된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통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감지기의 적응성인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동식 분포용 1종 2종은 감지기 적응성인데 감지기가 거기에 적응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서 연기 적응성입니다. 그럴 때는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한 장소, 그다음에 부식성 가스가 발생한 우리가 있는 장소,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한 장소,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리가 있는 장소,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그래서 먼부, 그다음에 배연물 이렇게 요죠. 정원식 특종하고 일종은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한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리가 있는 장소,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리가 있는 장소, 그다음에 물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그다음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 그다음에 불을 사용하는 경우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부, 예, 연물, 현수불, 예, 고수불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먼부연물, 고수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인데 사실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감지기의 적응성에 연기 감지기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전련 저항입니다. 전련 저항. 자, 전련 저항을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도체의 저항은, 도체에서 저항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체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체가 있고 전선 같은 도체가 있고 외부에는 뭐가 있어요? 절연된 피복물이 있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절연물이 있죠. 자, 전기는 이 도체를 통해서 절연 피복물을 통해서 누설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누설이 되면 누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피복은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반대로 도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절연물의 저항은 반대로 전기가 누설이 되지 않으려면 저항이 높은 것이 좋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절연. 예, 전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하는 저항이 얼마만큼 높이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기는 이제 절연 저항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절연 저항기는 메가옴이고요. 메가옴이면 10의 6승 옴이니까 100만 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옴이죠. 그래서 직류 250볼트로 전련 저항은 0.1 메가옴 이상입니다. 자, 감지기관, 그다음에 대지과 감지기관. 예, 여기는 이제 감지기관, 그다음에 감지기와 대지와 하나의 경우 이게 전련 저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감지기관 경기 구역간에는 이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식 감지기와 열복합형 감지기의 비교가 있습니다. 자,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원식을 합쳐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열복합형 감지기는 비하제보입니다. 자, 비하제보는 화재가 나지 않는데 화재 경보를 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보는 화재가 아닌데 화재가 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화재를 경보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차동식과 여기서는 장원식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차동식이 있고 정원식이 있습니다. 차동식이 있고 정원식이 있으면 엔도헤르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동작할 수 있도록 된 거고, 오와 헤르는 차동식과 정원식을 어느 것이나 만족해도 동작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하재보가 많이 나니까 신뢰성을 좀 높인 것들이고 이런 거는 하재의 어떤 신속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하층, 무창층, 그다음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감지기 거리가 2.4m 이하인 경우에는 비하재 보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당연히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다 만족됐을 때 터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부 하재 우려 장수는 신부 하재는 하재에 대해서 열이 낮고 열이 낮으니까 이 두 개 잘 동작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뭐냐면 두 개를 다 죽여서 어느 것이든 먼저 동작을 하면 동작하도록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보상식 감지기와 열 복합형 감지기의 기본적인 목적, 그리고 동작 방식, 그리고 신호 출력, 그다음에 적응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출제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또 한 번씩 봐주게 되는 내용들입니다.